전 원챔피언십 파이터 권한일 선수는 최근까지 프리에이전트 상태였는데요. UFC 로스터에 등록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더 매치메이커라는 계정에 다음과 같은 포스팅이 올라왔는데요. 지금쯤 아마 알겠지만 난 파이트 패스 로스터에 새로 추가된 선수들을 계속 추적하고 있거든. 근데 내일 꽤 예상 밖의 추가가 하나 있어. 권원일이 내일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갈 예정이야. 커리어 대부분을 원챔피언십에서 보냈고 최근 자유계약 신분이 됐어. 놀라운 건 마지막 경기가 패배라는 거야. 지역대회에서 몇 경기 치르기도 전에 이름이 올라온 게 이례적으로 느껴져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교덕 기자님도 이 사실을 본인의 SNS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알렸고 권원일 선수도 이걸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 걸로 봐서는 사실로 보입니다. 컨텐더 시리즈 출전이 유력하다고 하는데요. 부디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UFC 라이트급 챔피언 일리아 토프리아의 형 알렉산드레 토프리아의 경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스페인 언론 마르카의 이라티 프렛 기자에 의하면 오는 11월 23일 UFC 카타르 대회에서 카자흐스탄 출신의 백자트 알마칸과 맞붙을 거라고 합니다. 백자트 알마칸은 작년 3월 UFC 데뷔전에서 우마르를 그보포로 상대했던 파이터인데요. 지난 5월 UFC 315에서는 브래드 카투나를 1라운드 KO로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아직 오피셜은 아니라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대한민국 UFC 벤터급 파이터 유수영 선수가 계속해서 형프리아를 콜아웃했는데 아무래도 형프리아는 다른 파이터와 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또한 지난 UFC 상하이 이벤트에서 로너 카바나에게 2라운드 KO 승을 거둔 UFC 플라이급 랭킹 13위 찰스 존슨이 지난 경기를 앞두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보도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헤드라인은 마음에 안 들었지만 뭐 동시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게 현실이니까. 솔직히 불편했지만 맞아. 경기 전 내 은행 잔고가 마이너스였어. 팬들이 잘 모르는 파이터의 현실이지. UFC에서 킬러들이랑 싸우면서도 다음 주에 공과금을 낼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하는 그런 거 말이야. 그렇다고 불평하는 건 아니야. 화난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게 현실이었다는 거야. 우리 파이터들이 경기 이후에도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는지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린 이 영광을 위해 돈을 손에 쥐기 아주 오래전부터 희생하고 있는 거야. 뭐랄까 레슬러 정신 같은 거지. 근데 다행히 지금은 커리어상 경기에 나가 내가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해내면 이젠 그런 부분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지난 UFC 상하이 대회에서 오르테가에게 승리한 스털링이 심판 허브딘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파이터들한테 룰 미팅을 하러 들어와서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아 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건 레드 플래그지. 어쩌면 그건 예전만큼 이 일을 즐기지 못한다는 시그널일 수도 있다고 봐. 아마 인기를 얻으면서 본인이 e스포츠보다 대단하다 느끼고 항상 경기마다 개입하고 싶어하는 걸 수도 있지. 난 허브딘이 한 명의 파이터가 데미지를 입었고 그걸 바로 앞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싸워! 라고 소리치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상대에게 데미지를 입혔을 때는 상대도 내가 했던 거랑 똑같이 34초간 그러고 있었는데 허브딘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 편파적이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재봤거든. 글쎄. 그리고 또 내가 테이크다운을 했는데 브라이언이 내 팔을 거의 러버가드 포지션처럼 묶었단 말이야. 근데 허브딘이 나한테 뭘 해야 한다고 소리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경기 중간에 얘기했어. 그럼 얘한테 가드를 열라고 하든가 뭘 어떻게 하라고? 라고 말이야. 네가 파이터 출신이라면 어떻게 이런 포지션을 이해 못하겠어. 나한테 뭐라고 할 거라면 상대한테도 똑같이 말해야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허브딘의 지난 논란의 경기들을 언급하며 심판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야 한다 얘기했습니다. 걔 깎아내리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커미션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봐. 이 사람들이 큰 경기에서 이렇게 많은 실수를 하는데도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고 여전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게 말이 돼? 책임지는 건 우리 선수랑 코치뿐이잖아. 다른 사람들은 경기를 망쳐놓고 아무런 책임이 없어. 심판도, 판정단도, 커미션도. 우리만 항상 손해보고 희생양이 돼. 짜증난다고. 그리고 팬들도 파이터들에게 조금만 감정을 이입한다면 이해할 거야. 잘못된 결정 하나로 우린 절반의 파이트 머니를 잃게 돼. 우린 다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다는 건 이해해. 하지만 그래도 책임은 있어야지. 검토도 있어야 하고 출장 정지도 있어야 돼. 왜 우리 선수들만 출전 정지를 당해야 하는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메랍이 지난 오말리와의 2차전에서 승리 후 기자회견에서 경기 준비를 도와준 스털링에게 고맙다며 보너스 절반을 결혼 선물로 주겠다 웃으면서 얘기했는데요. 메랍이 진짜 보너스 절반을 줬다 얘기했습니다. 이걸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난 그냥 농담처럼 들었거든. 메랍이 자기 보너스 절반을 나한테 준다고 했을 때 말이야. 근데 진짜로 보너스 절반을 나한테 줬어. 진짜 나한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 그래서 이 돈을 그냥 따로 빼놨다가 메랍의 결혼식 때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너무 큰 돈이잖아. 그냥 돈을 줬어.
내가 PI를 떠날 때 봉투를 하나 건네더라고. 그래서 브라더, 제발 내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얘기해줘 이랬는데 봉투 열어보니 진짜 내가 생각한 그거였던 거야. 전혀 예상 못했어. 난 사람들한테 메랍이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냥 장난친 거라고 얘기했거든. 그냥 도와주고 상대방을 흉내내주고 했던 거에 그만큼 고맙다는 표현을 한 거라고 말이야. 근데 실제로 줄지는 몰랐어. 진짜 메랍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지. 뱉은 말은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스털링의 결혼식이 메랍과 코리의 경기 바로 다음 날이라고 합니다. 결혼식 전날임에도 코너를 봐주러 갈 거라고 하는데요. 두 사람의 우정이 참 보기 좋습니다. 또한 지난 2월 교통사고로 낸 후 동승석에 앉아있던 여성을 내버려두고 도주한 혐의 및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던 존 존스의 기소가 기각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뉴멕시코주 지방검찰청은 취하 이유로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에 존 존스가 트윗으로 반응했습니다. 우선 사건을 신중히 검토하고 결국 내가 완전 무죄라는 사실을 밝혀준 지방검찰청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어. 난 항상 진실과 공정함의 중요성을 믿어왔고 증거만으로 내 무죄가 명확히 드러났다는 사실에 감사해. 심플한 팩트는 난 그 자리에 없었다 라는 거야. 그날 밤 난 집을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고 모든 증거가 그걸 입증했어. 이번 사건에서는 실제 증거가 수집되기도 전에 성급한 판단이 내려졌어. 여론 재판에서는 그 혐의가 그럴듯하게 보였을 거란 걸 이해해. 특히나 내 지난 과거의 실수들을 고려하면 말이야.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공개되었을 때 난 막 은퇴한 상태였어. 누군가가 음주운전한 것과 책임을 피하기 위해 거짓 혐의를 제기하면서 내가 누려야 할 은퇴 순간을 빼앗겨 버렸지. 난 진심으로 그 사람이 엘버커키 법 집행기관에 의해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지길 바래. 그 사람은 내 은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경찰을 태만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 오늘날 세상에서는 단 하나의 거짓 혐의 제기가 어떤 증거도 고려되기 전에 한 사람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우려스러워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오는 10월 폴 휴즈와의 2차전을 앞두고 있는 PFL 라이트급 챔피언 우스만 누르마고메도프가 일리아 토푸리아는 현재 세계 최고의 라이트급 파이터가 아니라 주장했습니다. Come on brother, 일리아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라이트급 선수가 될 수 있겠어? 이제 딱 한 경기 했잖아. 난 라이트급에서 20번 싸웠어. 전 챔피언도 이겼고 현 챔피언도 이겼고 내가 봤을 때 내 이력이 걔보다 더 나아. 걔 지금까지 15전 치렀나? 14전? 걔가 몇 경기나 했지? 난 커리어에서 14번의 피니쉬가 있어. 이번에 폴 휴즈를 이긴 후에 내가 세계 최고의 라이트급이라 선언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우스만은 지난 폴 휴즈와의 1차전에서 승리했지만 당시 몸 상태가 최악이었다며 이번 2차전은 훨씬 쉽게 이길 것이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우스만이 UFC로 넘어와서 UFC 라이트급에 합류하게 되면 재밌는 매치업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UFC에서 뛰는 모습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난 UFC 318에서 로만 코필로프에게 승리한 파울로 코스타가 다음 경기 오퍼가 왔다 밝혔습니다. 카타르에서 샤라 블랙과의 경기를 오퍼받았어. 재밌어 보이네. 난 오케이 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알렉스 페레라는 지난 5월 프로아츠가가 타이틀전을 받는다는 루머에 트윗으로 UFC의 서운함을 표현하며 은퇴를 암시하는 트윗을 올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이 올린 트윗이 아니며 해킹을 당했다 영상으로 해명했던 바 있는데요. 해킹을 당했다 얘기했던 건 거짓말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었어. 왜냐면 알렉스가 소셜미디어 같은 걸 통해서 소식을 접했거든. 그래서 그때는 화가 나서 트위터에 글을 올린 거야. 하지만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후회했지. 왜냐면 그때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캠프, 매니저 그리고 UFC 사이의 소통 문제였던 거고 UFC 잘못은 아니었어. 100% 소통 부족이 원인이었어. 알렉스가 좀 충동적으로 행동했던 거지. 매니저랑 얘기를 한다거나 헌터 캠벨에게 확인해보지도 않고 약간 성급하게 행동했던 거야.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만 보고 약간 상처를 받은 거지. 왜냐면 다음 타이틀샷을 약속받았는데 그런 걸 봤으니까. 지금은 100% 다 정리됐고 문제없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앙칼라이프를 이기게 되면 다음 도전자로 누가 될 것 같냐 질문에는 솔직히 UFC가 나와 앙칼라이프의 경기를 또 만드는데 관심이 있을 것 같진 않아. 그리고 유리도 2번 이겼고 칼릴도 이겼잖아. 그래서 울버그가 랭킹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걔가 되지 않을까 싶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영화 촬영을 했던 부분은 시합 준비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훈련 캠프 중이었던 것도 아니었어. 항상 얘기했잖아. 보통 5주에서 6주 동안 훈련 캠프를 진행한다고. 당연히 몸 상태는 계속 유지하고 있지. 당시 영화 촬영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캠프 준비를 시작하기 훨씬 전이었어.
아직도 5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최근 화제가 됐던 둘째 아들의 UFC 400이 적힌 마우스피스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아들이 1, 2년 전에 인터뷰를 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아들한테 UFC 400에서 싸울 거냐 라고 물으니까 UFC 400에서 싸우겠다고 대답했어. 그러다 몇 주 전에 마우스피스를 맞췄는데 마우스피스에 뭐 새기고 싶냐 라고 물으니까 UFC 400을 새기고 싶다 라고 하더라고. 그냥 즉흥적으로 떠올랐던 것 같아. 아들이 격투기를 하는 건 불가피한 일로 보여. 근데 전적으로 본인들에게 달린 문제지. 일단 조건은 다 갖춰져 있잖아. 아빠도 있고 매니저도 있고 나머지는 본인들에게 달린 거지. 어떤 사람들은 모든 능력과 재능을 갖췄는데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 아들들은 정말 재능 있고 잠재력도 많이 갖고 있고 조건도 갖춰진 상태라 격투기를 하는 건 불가피해 보여. 그리고 난 내 아들이 격투기를 했으면 해. 난 술을 끊고 싶어서 훈련을 시작했잖아. 근데 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체육관 안에서 자라면서 규율이라든지 존중 같은 걸 잘 배웠어. 위대한 파이터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 생각해. 그리고 정말 재능이 있고 잘 싸워. 내 아들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나보다 더 잘할 거라 생각해 라고 얘기했습니다.